당신이 방송을 중단시켰다고요? 도대체 누구세요? 전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소방대원?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던 거죠?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6시, 시장 골목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왜 도시 전체가 잠깐 멈춰야 했을까요? 아침 6시, 시장 골목에 빈 깡통이 굴러갔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허리를 조금 굽힌 남자가 집게로 통을 집어 올렸습니다. 이름은 이도윤, 72.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너무 체계적이었거든요. 일반적인 폐지 줍는 사람과는 달리 그는 특정 경로를 따라 움직였고 특정 지점에서만 멈춰서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비켜요. 차량 지나갑니다. 도윤은 놀라 몸을 비키며 가슴에 안고 있던 낡은 일기장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종이에 눌린 은행잎 하나가 삐져나와 바람에 흔들렸죠. 또 방송국이군. 이번엔 뭘 부술 작정인가. 그런데 방송차에서 내린 젊은 여성이 도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서아 PD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노숙자와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거든요. 옥탑 단칸방은 겉보기엔 초라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소방 관련 서적들이 정갈하게 꽂혀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소방대원 신분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분증 뒷면에 붙어 있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윤이 한 여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 여성의 얼굴에는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고 빨간 글씨로 미안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간에는 고무 슬리퍼 한 켤레, 낡은 우산, 그리고 늘 한자리에서 기다리는 갈색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방의 연희 68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미역국 끓였어요. 뜨거울 때 좀 드세요. 아이, 또 뭘? 나 혼자 먹기 많을 텐데. 같이 먹죠? 혼자 먹으면 속만 쓰려요.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또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밥상 위에 그릇이 2개 놓였습니다. 연희는 국을 덜어주며 슬쩍 물었습니다. 손등에 그 자국 오래된 거죠? 예. 아픈 기억이면 말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화상 흉터가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아저씨, 혹시 그때 누군가를 구하려다가. 그만 얘기합시다. 이 사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도윤은 많지 않은 말로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는 늘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으로 불렸지만 사실 그에게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시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채소 상자, 빵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구청 차량의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정비가 있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현수막에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노점 정비 생중계. 오늘 오후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정비라는 이름의 몰아내기가.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식이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락처에 서울소방서, 119 상황실, 가스안전공사 같은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는 한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확실해질 때까지는. 밤이 되면 도윤은 일기장을 펴고 작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전선 피복 마모, 비 오면 위험도 710, 노점 가스통 밸브 헐거움, 폭발 위험 중급, 교체 권장.
방송차 전원 케이블, 테이프 다름, 누전 가능성 40%, 비상구 박스 적재물로 차단, 대피 시간 3분 8분으로 증가, 페이지 구석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방 32-7, 그리고 각 위험 요소마다 상세한 대응 매뉴얼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기장 뒷부분에 있는 지도였습니다. 시장 전체에 상세한 도면이 그려져 있고 소화전, 가스 차단 밸브, 전기 차단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명동 화재, 구조 실패, 희생자 1명, 다시는, 절대 다시는 누구도 그 도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도윤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나가려다 연희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떨어지는 소리. 문틈으로 보니 연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들어가 보니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약병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희 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제가 바보예요. 약병 라벨을 보고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뇨병 약, 혈압약, 그리고 항암제.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6개월 전부터요.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이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가 죽으면 이 방 아저씨가 쓰세요. 전세금도 남아있고.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는 게. 하지만 연희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빴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희가 왜 그렇게 자주 음식을 해다 주었는지, 왜 항상 그의 안부를 물었는지를. 혼자 죽기 싫었던 거야. 나처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지만 의사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500만 원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주, 길어야 한 달입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한 여성의 모습. 그때도 이랬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그의 주머니는 얇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27만 원. 도윤은 전당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건 값이 안 나와요. 낡은 라디오, 시계, 심지어 겨울 외투까지 내놨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이건? 도윤이 갈색 일기장을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뭔데 그렇게 아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기장까지 팔 순 없어. 이건 마지막 증거니까. 내가 소방대원이었다는. 자기 밥을 굶고 의약품 가게로 갔습니다. 해열제 가장 싼 걸로. 아저씨,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이미 70이 넘은 나이였고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지 며칠째였습니다. 밤새 그는 손수건으로 연희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연희가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까지. 같이 사는 동네니까요. 하지만 도윤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때도 이렇게 해줄 걸 그랬나? 그럼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옛날에 누구를 잃어보셨어요? 왜 그런 걸 묻나요? 잠꼬대 하시거든요. 미안해 계속 그러시면서.
늦었어. 또 늦었어 그러시고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분 연인이셨나요? 아니요. 그냥 구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사랑했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지. 그리고 구하지도 못했어. 창밖에는 은행잎 하나가 유리창에 붙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소방서죠? 저 이도윤입니다. 32분대 출신. 네,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선배님? 진짜 선배님이세요? 30년 만에. 어디 계셨던 거예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큰 사고가 날 거야. 생방송 중에 막아야 해. 선배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내일 알려줄게. 준비해둬. 전화를 끊고 도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클리프행어. 그 순간 연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연희는 약을 먹고 겨우 잠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서아 PD였습니다. 그녀는 어제부터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소방대원 출신이세요? 왜 그런 걸? 어제 당신이 가스 냄새를 맡고 반응하는 걸 봤거든요. 일반인과는 다르더라고요. 들켰군.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그럼 오늘 우리 방송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아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도윤은 서아를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언제부터 이런 기록을? 30년 전부터요. 매일 새벽마다. 서아는 일기장의 상세함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전문적인 안전점검 보고서 수준이었습니다. 이 지도 정말 정확해요. 소화전 위치까지. 오늘 특히 위험한 조건들이 겹쳐요. 도윤은 날씨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남서풍 초속 7m, 습도 30%. 배너가 전선에 닿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배너를 미리 치우면 구청에서 안 들어줄 거예요. 방송 효과 때문에. 서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사실 이 방송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요? 제 아버지도 노점상이었거든요. 15년 전에 강제 철거당할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그럼 왜 이런 방송을?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양심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상처가 있구나. 서아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야 해요. 하지만 구청에서 막을 텐데.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PD니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도윤은 종이에 시간표를 그렸습니다. 1200- 방송팀 도착, 장비 설치. 1230- 첫 번째 점검 전선, 가스. 1300- 상인들 대피 유도 시작. 1330- 생방송 시작.
1335- 만약 위험하면 강제 중단. 강제 중단? 어떻게요? 메인 전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데. 책임 문제가. 제가 할게요. 책임도 제가 질게요. 하지만 그때 구청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그는 도윤과 서아가 함께 있는 걸 수상하게 봤습니다. 노숙자가 PD와 뭘 상의하는 거지? 아, 그냥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서아가 재빠르게 둘러댔지만 구청 팀장의 눈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인터뷰? 이런 사람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으려고요. 이 팀장, 뭔가 수상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구청 팀장이 떠난 후 서아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 팀장, 사실 이번 방송에 엄청 집착하고 있어요. 왜요? 시장 부지를 재개발하려는 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방송으로 여론을 조성해서 강제 철거를 정당화하려는 것 같아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모두 위험에 빠뜨리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더 막아야 해요. 오후가 되자 방송팀이 도착했습니다.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고 배너줄이 전선 근처에서 덜커덕거렸습니다. 도윤은 은밀히 각 위험 지점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가스배관에서 미세한 누설이 발견됐고 전선 피복이 세 곳에서 벗겨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소화전 앞에 방송 장비들이 쌓여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서아가 도윤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소화전부터 치워야 해요. 조용히. 하지만 그 순간 카메라 보조가 뒤로 물러나다 갈색 일기장을 밟아 구석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조심해 주시오. 죄송합니다. 이제 들킬 수밖에 없군. 찢어진 표지 안쪽에서 빨간 도장이 드러났습니다. 소방 32-7. 그리고 그 순간 구청 팀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방번호? 서아가 멈칫했고 연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옛날에 불 끄던 분 같아요. 말은 안 하셨지만 그냥 지나간 사람이요. 아직은 전부 말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구청 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당신 소방대원이었다고? 팀장이 다가오면서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왜 혼자 가지고 있어? 구청에 신고했어야지. 개인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이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때 김철수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30년간 철물점을 운영한 베테랑이었죠. 팀장님, 그분 건드리지 마세요. 뭐?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시장 벌써 몇 번 타버렸을 거예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맞아요. 작년 겨울에 보일러 가스 새는 거 발견해서 알려주신 분이에요. 전기 합선 위험도 미리 알려주시고. 구청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진짜 소방대원이었다는 거야? 32분대 최고 베테랑이셨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질 줄 몰랐는데. 서아는 잠깐 노트를 훑었습니다. 시장 합판 천장 물머금, 비 오면 누수합선 위험, 발전기 접지 나사 헐거움, 바람 남서풍일 때 배너 전선 접촉 주의. 글씨는 정갈하고 담담했습니다. 경고도 생색도 없었죠. 구청 팀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럼 더 좋지.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보증해 주는 거네. 뭐라고요? 방송에서 전 소방대원이 이 시장이 안전하다고 증언해 주면 완벽하잖아.
도윤은 팀장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이놈, 내가 안전 보증을 해주길 바라는군. 그럼 사고가 나도 책임을 나한테 떠넘길 수 있고, 저는 안전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팀장이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험하다고 하면 방송 중단이야. 그럼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3억 원이야. 그 책임을 질 수 있어? 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 이건 현실이야. PD 양반도 마찬가지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방송이나 해. 도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안전하다고 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 30년 전 그때처럼 또 선택해야 하는 건가? 그때 연희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 씨, 왜 나왔어요? 쉬어야 한다고. 아저씨, 전화 받으셨어요?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전화? 서울 소방서에서 아저씨 찾으면서 연락 왔어요.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가 영웅이었다는 거 왜 숨기셨어요? 종이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서 시민 12명 구조한 소방대원 이도윤. 본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명구조 활동.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2명을 구했다고? 그럼 왜 그렇게 자책하셨던 거예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3명이었어요. 마지막 한 명을 못 구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연인이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구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제가 늦었어요. 단 2분만 빨랐어도.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희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때 12명의 목숨을 구하신 거예요. 한 명 때문에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12명 중에 제 남편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명동 화재 때 제 남편 박성호, 아저씨가 구해주신 분 중 한 명이에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호, 그 이름, 네, 기억하세요? 3층에서 뛰어내리려던 남자. 아저씨가 사다리로 구해주셨잖아요. 도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13번째로 구하려던 사람은 미영이 아니라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미영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는데 도윤이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미영이는? 그날 미영 씨는 1층에서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아저씨가 착각하셨던 거예요. 연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도윤 대원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다. 진짜 영웅이다라고. 그럼 미영이는 살아있다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고요.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서아가 순간 마음 한쪽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PD님, 20분 전. 잠깐만요. 전선 다시 점검해요. 시간 없는데. 이 여자 뭔가 느꼈군. 하지만 충분할까? 구청 팀장이 다급해졌습니다. 야야, 이제 그만하고 방송 준비해. 아직 안전 점검이. 안전은 무슨. 전 소방대원이 보증했잖아.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 시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방금까지 뭐라고? 방금까지는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재에 집중하겠습니다. 클리프행어 그때 바람이 더 거세져 왔고 배너줄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지직 생방 카운트가 들어왔습니다. 500 구청 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전하고 깔끔한 도심을 위해. 바로 그때 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배너 줄이 전선에 걸려 미세하게 마찰했고 연희 쪽에서는 국물이 다시 끓어 넘쳤습니다. 가스통 밸브가 헐거운지 휘발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지금이야.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남서풍. 일기장에 적어둔 바람 방향과 오늘이 겹쳤습니다. 서하의 무전이 울렸습니다. 준비, 오프닝. 그 순간 연희 근처에서 가스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밸브 연결 부위에서 미세한 누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잠깐, 가스 냄새가. 한 상인이 소리쳤지만 촬영 스태프들은 바쁜 준비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발전기로 달려갔습니다. 스위치를 손으로 만져보더니 한 박자 쉬고 메인 전원을 OFF로 내렸습니다. 촬영팀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껐어? 생방 2분 전이야. 구청 팀장이 인상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30년 전 그때처럼. 또 늦을 순 없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소화기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젊은이, 배너줄부터 풀어. 전선 건드리지 말고. 가스통은 밸브 잠그고 바람 반대쪽으로 옮겨.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정확했습니다. 연희가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약기운과 스트레스, 그리고 가스에 노출되면서 몸이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연희 씨. 도윤은 한 손으로 연희를 업고 다른 손으로 소화전 개폐 밸브를 돌렸습니다. 붉은 물줄기가 스파크 근처를 식히며 쌓아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하는 결심했습니다. 뉴스 중단. 안전 우선. 무전기가 조용해졌고 카메라 빨간불이 꺼졌으며 모니터가 검어졌습니다. 순간 현장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만 남았죠. 그런데 그때 김철수 아저씨가 창고 쪽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연기나요?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창고 안쪽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전선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 가져와. 빨리. 119 불렀어요. 하지만 소방차가 오기까지는 최소 10분. 그 사이에 불이 가스통까지 번지면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연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내가 해야 해. 구조는 알아. 그는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그는 정확히 불의 근원지를 찾아냈습니다. 창고 안에서 도윤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연기, 열기, 그리고 구해야 할 사람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아저씨, 소화기. 서하가 소화기를 던져주었고 김철수 아저씨가 가스밸브를 차단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물을 날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도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15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진화했어요?
초기 대응이 정말 전문적인데 김철수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영웅이에요. 이도윤 전 소방대원님.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기 배선이 임의로 조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합선이 일어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인위적이라고요? 네. 절연체를 일부러 제거한 흔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구청 팀장에게 쏠렸습니다. 팀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나는 몰라.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서 의심스러운 통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재개발 업체와의 수상한 연락들이었습니다. 구청 팀장이 다급히 도망치려는 순간 도윤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30년 전 그때처럼 놓칠 순 없어요. 구청 팀장이 다가와 서아를 몰아붙였습니다. PD 양반 생방을 중단해? 책임질 거야? 사람 안전이 더 중요하죠. 안전? 웃기지 마. 이 모든 게 조작된 거야. 팀장이 갑자기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늙은이가 전부 꾸민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뭔 소리야? 저 소방대원이 미리 전선을 손상시켜 놓고 영웅 행세하려고 한 거라고.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팀장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새벽에 이 사람이 전기배선 만지는 거 찍어뒀어요. 영상에는 정말로 도윤이 전선 근처에서 뭔가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점검하던 모습이었는데 편집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 여자 PD와 미리 짜고 한 거예요. 어제부터 수상하게 만나더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이제 끝이군. 나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갑자기 도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저씨,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뭐, 정말 미리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픈 걸 이용해서.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 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저씨가 제 남편 얘기를 미리 알고 접근하셨을 수도. 연희마저. 한순간에 도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서아조차 확신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으셨죠? 당연히 안 했어요. 왜 제가? 하지만 상황이 너무 의도적으로 느껴져요. 구청 팀장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 공범도 의심하잖아. 처음부터 다 꾸민 거라고.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그때처럼.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 가스 누출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응급처치로 막아놨던 밸브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열린 것입니다. 가스 냄새가 더 심해졌어. 진짜 위험해. 하지만 사람들은 도윤을 의심하고 있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연기하는 거 아냐? 믿을 수 없어. 도윤이 소화기를 가지러 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손대지 마. 또 뭔 짓 할지 몰라. 더 심각한 건 연희가 가스에 계속 노출되면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희 씨, 이리 와요. 아저씨에게서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연희를 도윤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놨지만 정작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안 돼요. 가스가 더 심해요. 닥쳐. 우리가 판단할게. 도윤은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때처럼 또 놓치는 건가? 도윤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가스 누출이 가장 심한 곳으로 직접 뛰어갔습니다. 폭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쟁이라면 왜 제 목숨을 걸겠어요? 도윤이 맨손으로 가스 밸브를 잠그려 했습니다. 하지만 밸브가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공구 좀 가져와 줘요. 안 돼. 위험해. 김철수 아저씨만이 망설이며 렌치를 던져줬습니다. 도윤이 렌치로 밸브를 돌리는 순간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정전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돼. 서아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펑 하는 소음과 함께 작은 폭발이 일어났고 도윤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도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연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나? 아저씨를 의심했나? 연기가 거치자 도윤이 움직이지 않는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완전히 잠긴 가스 밸브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지만 목숨은 무사했습니다. 아저씨, 살아계셔. 연희가 울면서 달려왔고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의심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이 30년 전 상처를 다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서아가 카메라를 다시 켜게 하고 렌즈 앞에 갈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비만 이야기했고 안전은 놓쳤습니다. 이 시장을 30년 넘게 돌며 위험을 조용히 기록한 분이 계셨습니다. 줌이 들어가면서 소방 32-7 도장이 화면 가득 들어왔습니다. 전 소방대원 이도윤 어르신, 은퇴 후에도 매일 새벽 시장을 돌며 전선, 가스, 바람, 출구, 소화전 위치를 적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 권의 기록이 사고를 막았습니다. 드디어 말해지는군. 그때 소방서에서 온 조사관이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 배선 조작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구청 팀장에게 쏠렸습니다. 김 팀장 체포합니다. 공무원 직권 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팀장이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뭐야? 증거가 CCTV가 다 찍혔습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전선을 조작하는 모습까지. 조사가 깊어지면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재개발 업체와 연결된 조직적 범죄입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대형 사고가 나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강제 철거를 정당화할 계획이었습니다. 보상금도 대폭 줄이고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서아가 도윤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르신, 왜 기록하셨어요? 도윤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에 은행잎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 못 구한 사람이 있었소. 그는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을 가만히 쓸어봤습니다. 그날 바람이 반대로 불었지. 내가 늦었고 그때부터 그냥 적었소. 누가 보든 말든. 그 사람 미안해. 서하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중요한 분이었나요?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도 않았소. 그냥 사람이었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입구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정말 너야?
도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그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아?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살았어. 1층에서 안전하게 나왔다고. 바보야.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나 안 죽었어.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때 너를 못 구했는데.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내가 다시 들어간 건 핸드백 때문이었어.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근데 너가 나를 보고 소리쳤잖아. 나가 위험해. 그래서 바로 나왔어. 그럼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분이었어. 그분도 결국 구조됐고 너는 그날 모든 사람을 구한 거야.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의 죄책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바보야. 영웅인 줄 모르고 혼자 고생했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경비도 상인도 스태프도 구청 직원도 다 잠시 멈췄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연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 시장의 진짜 수호신이에요. 박수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조사관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도윤 씨는 완전히 무죄입니다. 오히려 대형 참사를 막은 영웅입니다. 그럼 팀장은 재개발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시장 파괴 공작을 벌인 혐의입니다. 구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구청 팀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시장 사람들이 도윤을 둘러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 안전을 어떻게 지킬까요? 도윤은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해요. 연희는 작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시장 안전 모금. 아저씨 이름으로만 하지 말아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해야 오래가오. 이제야 혼자가 아니구나. 도윤은 갈색 일기장을 새 표지로 갈아 끼웠습니다. 금색 글씨가 박혔습니다. 시장 안전 노트 함께 쓰는 기록. 첫 장에는 서아가 적었습니다. 발전기 접지 주 1회 점검 완료. 둘째 줄에는 연희가 적었습니다. 가스통 밸브 교체, 교육 끝. 셋째 줄에는 중학생 알바가 적었습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럼 경고 표지 설치. 넷째 줄에는 미영이 적었습니다. 30년 늦은 고백 고마워. 내 영웅아.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 순간 도시는 잠깐 멈춰서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방송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정비 생중계 안전 점검 생중계. 구청은 부랴부랴 전선 교체, 접지 보강,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 동선 정비를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합심해 공동 기록판을 만들었습니다. 누수, 파손, 위험 요소를 누구나 적을 수 있게 했죠. 오늘 3번 가게 앞 전선에서 스파크 목격. 비 오는 날 2번 출구 물 고임 심함. 가스통 교체 일정 매월 첫째 주. 도윤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그를 안전관리 고문으로 정식 위촉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연희의 수술비는 상인들의 성금으로 해결됐습니다. 아저씨,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매일 아침 도윤은 시장을 돌며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방송국을 그만두고 시민 안전 전문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안전 지킴이 서아입니다. 오늘은 이도윤 선생님과 함께
주택가 화재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채널 도시 안전지킴이는 100만 구독자를 넘었고 수익금의 일부는 시장 안전기금으로 기부됐습니다. 연희는 완전히 회복된 후 시장 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32-7 카페. 도윤의 소방대원 번호를 딴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안전수칙 커피 한 잔 어때요? 카페 벽에는 매일의 안전수칙이 적혀 있었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도윤과 미영의 재회였습니다.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을 70이 넘어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혼할 거예요? 연희가 장난스럽게 물었고 도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30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게 할 거야? 미영이 웃으며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지킴이 제도를 만들어 각 동네마다 도윤 같은 사람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윤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배우러 와요. 선생님의 일기장 기록법을. 소방청에서도 도윤을 초청해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해 주세요. 제가 그럴 자격이 30년간 홀로 시민을 지킨 분이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겠어요? 구청 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개발 업체도 거액의 벌금과 함께 사업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시장은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더 이상 강제 철거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사람들이 깨어났기 때문이요. 도윤은 승리감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젊은 세대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학생 알바생은 청소년 안전지킴이단을 만들었고 대학생들은 도시 안전 앱을 개발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앱으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바로 관련 부서에 전달돼요. 대단하군. 내가 30년간 수기로 한 일을 이렇게 쉽게. 도윤은 기술의 발전에 놀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장은 예전처럼 시끄럽고 따뜻했습니다. 다만 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서로를 살피는 눈이 늘었습니다. 매년 그날을 기념해 시민 안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윤은 명예안전대사로 위촉되어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서아는 앵커 멘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시는 누가 지킬까요? 아마 이름 없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우리는 한 권의 낡은 노트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저녁 옥탑 계단을 오르며 도윤은 은행잎 한 장을 주워 일기장 사이에 끼웠습니다. 이제 그의 집은 옥탑이 아니었습니다. 시에서 제공한 안전관리 사무소였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하늘을 봤습니다. 연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적으실 건가요? 오늘 사람들이 서로를 봐줌이라고 적으려오. 그는 문 앞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초승달이 얇게 걸렸습니다. 도시가 잠깐 멈췄던 날을 떠올리며 도윤은 천천히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1년 전 오늘 방송이 멈췄다. 멈춘 사이 사람들이 서로를 봤다. 보고 나니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그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아랫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올라왔고 누군가 계단을 오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도윤은 잠깐 문을 열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같이 수고한 거죠. 30년 만에 드디어 말할 수 있었구나. 창밖으로 은행잎이 하나 떨어졌고 도시는 다시 조용히 잠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서로를 돌보며 잠들어갔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이도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동네를 돌며 한 줄씩 적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안전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동네에도 이도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이도윤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